428억은 누구 겁니까? 이재명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동안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줬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공무상이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4위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요.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엔 빠졌지만 이 정 전 실장은 428억 뇌물 약속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더 주목이 될 텐데요. 이제부터 얘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재판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정 전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크게. 유 전 법무장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부터 해서 과거에 2013년부터 20년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아니냐. 뇌물 약속 혐의와 함께 크게 4가지인데 일단 오늘도 정 전 실장 측, 정진상 전 실장 측은 뇌물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지도 않았다.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네. 본인이 뇌물수수 혐의,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증거로 성남시청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반박 논리로 정 전 실장 측이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저기 나왔듯이 2013년 설 또는 추석, 2014년 설 무렵에 성남시청 2층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방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장 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실에도 그렇고 자기 방 앞에도 CCTV가 있다는 거죠. CCTV가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서 만약에 뇌물을 주고받는다면 CCTV에 다 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상 자기는 거기서 지금 3천만 원 받은 걸로 검찰이 공소장에 썼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CCTV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포함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죠. 맞아요. 3인성호, 정자살인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CCTV가 정말 있냐, 있다면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재판의 쟁점이 된 겁니다. 소정수 국장님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결국은 CCTV를 앞으로는 이제 반박 논리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 혹은 돈 준 날짜 이것보다 그럴 구조가 아니고 나는 성남시청 내에 이렇게 저렇게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걸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국 이제 누가 진실을 얘기하느냐의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 전 실장 측의 주장대로 실제로 CCTV가 가동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받은 사실이 없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CCTV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쇼핑백에 현금을 받는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CCTV가 작동했다면은 정 전 실장 측의 반박 논리가 조금 더 힘을 얻는 거고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 그 CCTV 있긴 있었는데 그냥 모형으로 달아놓은 가짜다. 이 검찰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도 없고 또 직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CCTV가 있음에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고 이랬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장대로 실제로 CCTV가 없이 그냥 모형만 달아놓은 것이었다라면 이게 이제 뇌물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진술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그 진실성 문제거든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양측의 입장을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CCTV의 진위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인 2013년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리고 명절 때마다 대략 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얘기였고 CCTV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받았겠냐 이렇게 부인했는데 오늘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피식 웃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재판이 끝나고 유동규 전 본부장 기자들과 만나서 CCTV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진상 씨가 혐의를 다 부인했거든요. 늘 하던 거짓말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이제 재판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시장실의 CCTV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CCTV 본인들이 가짜인 거 알 겁니다.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그러니까 CCTV 모양만 있지 실제로 이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CCTV입니다. 오늘 그쪽에서는 거기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진상이 이거 작동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다수가 설치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 최소한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좀 가짜가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길게 들어봤는데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다. CCTV가 있긴 한데 당시 이재명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거 다 가짜라고 했더라. CCTV 가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제가 보기에 저는 상당히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고속도로 달릴 때도 보면요 CCTV 중에 작동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실제 아마 이제 이재명 그때 시장이 본인 집무실하고 이제 부속실에 아마 CCTV가 2개 있는 것 같은데 예. 진짜 작동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 정도로 이게 투명하다. 아마 이게 홍보용으로 가짜뉴스 쇼를 한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고 유동규 본부장도 그렇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게 이미 정진상 실장 구속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예. 그때 변호사가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검찰에 의해서 탄핵이 돼가지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작동인지 아닌지는 금방에 CCTV를 검증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할 리는 없을 거고요. 제가 이제 100번 양보해서 이게 CCTV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CCTV가 이게 각도가 모든 걸 다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유동규 정진상 실장은요 별명이 얼굴 없는 그림자 실세입니다. 예. 이분이 문이 열자마자 창가 쪽에 딱 칸막이 해가지고 고개도 안 들어서 이게 거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 CCTV가 과연 그 자리까지 찍을 수 있을까? CCTV도 이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따라서는 CCTV 변명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변명이고 이미 영장 실질심사 때도 판사도 이게 배척했다 이래 봅니다. 뭐 CCTV를 달았던 건 가짜 쇼였다. 이 부분만 조금 순화하고 왜냐하면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좀 공방이 있을 테니까.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서 변호사 말씀은 당시에도 정진상 전 실측이 CCTV 단 거 주장했었는데 그래도 재판부는 구속을 했다. 다 이거 탄핵당한 반박 논리를 왜 또 재판에 가져 나왔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CCTV 때문에 구속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이 원인이 됐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CCTV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사기업에서는 모형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생활은 침해되지 않으면서 어떤 집무실에 있어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형을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정진상 실장의 어떤 비서실에 CCTV가 실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 CCTV 찍히는데 이걸 이 상황에서 돈을 줬다? 이게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진상 실장 자리에가 비춰지는 CCTV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탄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사들을 잘 보면 정진상 씨가 있었던 비서실에는 CCTV가 작동했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있어서 아마 이건 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2003년도, 4년도에 13년, 14년도, 10년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CCTV가 있었다가 나중에 없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정진상 측도 CCTV가 작동했다는 걸 또 입증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요소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가짜라고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이미 진술했을 거고 검찰도 성남시장실 다 들여다봤는데 가짜인 거 아니까 이렇게 오늘 재판 과정에서 바로바로 검찰도 반박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실에 있는 건 모형이 맞는 것 같아요. 기사들을 보면. 다만 비서실에 있는 것들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각지대였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만 사각지대라도 할지라도 동료 비서실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뇌물을 수수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도 뭐 잘 입증해야 되고 정진상 씨도 그 부분을 잘 입증해야지만이 또 무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확실히 재판에서 10년 전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에 CCTV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청 집무실 안에 CCTV를 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주 기억이 남죠. CCTV 얘기를 한번 하면요. 네.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그걸 왜 달았냐면 한명숙 총리 때문에 단 거예요. 그때 누가 또 돈을 던지고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실제로?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무조건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내가 돌려줬는데 네.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찍어 놓겠다. 아,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 면담 요청이 확 줄어버렸어. 어쨌든 네. 참 괴로운 추억이죠. 본인이 이제 시장 시절에 뒷돈 안 받으려고 여러 청탁 거부하기 위해 CCTV 달아놨다. 근데 이제 CCTV가 가짜인 것뿐만 아니라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여기 사람이 다 많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 가짜 여부와 상관없이. 그랬더니 이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자리는 사각지대다.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이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저거를 이제 정진상 당시 실장한테 물어봤다는 거고, 작동 여부를. 그다음에 설령 작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각지대가 있다 이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CCTV가 만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CCTV가 어디 한 군데 있다고 하면 그 CCTV가 비추고 있는 지역은 그쪽만 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보면 항상 범죄 혐의 현장을 촬영한 CCTV가 사각지대가 어느 곳이냐 하는 걸 늘 우리가 논란을 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가 책상 위 CCTV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이 있으면 그 방에는 책상 하나 덩그러니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위 CCTV가 있으면 책상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뇌물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CCTV가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은 하지 않고, 다만 CCTV가 작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각지대는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검찰이 그 사각지대에서 받았다, 이거를 입증하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책상 위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뇌물을 받을 수가 없었다. 아마 이런 부분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 외에 그러면 사각지대에서도 자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뇌물을 못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 사람이 오가는데 뇌물 수수는 불가하다. 이것도 아니 비서실에 뭐 여러 명이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에 직원이 없을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 방에 다른 직원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는 이제 뇌물을 줬다는 사람, 이 사람의 진술, 일관성, 구체성, 뭐 이런 거를 종합해서 판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반면 이게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도 여러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긴 셈이기 때문에 각도상 불가능한 자리다. 거기선 사각지대니까 정진상 전 실장 자리가 CCTV에 안 보인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뇌물을 줬는지도 또 검찰로서도 앞으로 이걸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내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 CCTV가 진짜냐 가짜를 주고 많이 싸웠던 게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당시 성남시청 직원들, 비서실 직원들도 이걸 가짜인 걸 다 알았다.
민원인이 항의했을 때도 직원들이 다 CCTV가 모형인 걸 알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찍었다. 이렇게 검찰이 오늘 얘기했고 재판에서. 재판장이 물었어요. 그러면 아니 정진상 전 시장 측은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냐. 그럴 자리가 아니다. 근데 가짜 CCTV 맞냐고 물으니까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바로 좀 고성이 오갔다고도 하거든요. 오늘 재판에서 이제 검찰이 얘기한 건 세 가지 측면에서 CCTV가 가짜다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연번이 없다. 보통 우리가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에서 이 재물 조사를 하면 모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시장실에 있었던 CCTV는 그 연번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 근거로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회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CCTV가 당연히 이제 촬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걸 직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항의하고 그랬을 때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찍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이 얘기한 세 가지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그거 가짜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거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이게 가짜다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전 실장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이제 사안으로 치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안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특히 뇌물 사건의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그렇고 은밀하게 이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 그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이 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A 때문에 B가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정 전 실장 측에서 했는데 만약에 A라는 것이 이쪽의 주장과 다르다. 그러면 서로 B가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B도 같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신빙성 여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CCTV의 가짜냐 진짜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 전 실장 측에서 계속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이 진술의 어떤 전략이나 태도가 나중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실제로 가짜가 밝혀진다면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유 전 본부장 쪽에 무게가 실리냐 아니면 정진상 전 실장 쪽에 무게가 실리냐 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판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안 속에서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아니면 작은 거라도 저거 거짓말인데 그러면은 이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최병무 의원님. 결국은 그래도 검찰이 당시의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수사하고 조사해 보니까 비서실 직원도 알았다 가짜인 걸 부분을. 뭐 그렇고 이게 뭐 10년 전이니까 CCTV 영상이 당연히 남아있을 리가 없고 통상적으로 성남시청 2층 집무실의 CCTV의 비밀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CCTV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언론 매체에 보면 CCTV가 과연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팩트 체크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거기에 보면 확실하게 작동 안 했다. 이렇게 팩트 체크가 된 데가 있어요. 뭐 그건 어디를 취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자 2013년 14년이면 그때 비서실에 직원들이 근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직원들을 상대로 적어도 검찰은 조사를 해서 조서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비서실 직원들도 그게 작동 안 하는 걸 알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제시하는 근거로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가면 아까 소정섭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재물번호가 다 있습니다. 뭐 책상 그러면 뭐 시장실이 1번 뭐 부시장실이 2번 이렇게 돼서 재물번호가 다 있고 일련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에 시장실에 CCTV가 없다 그러면 그 CCTV는 작동 안 하는 걸로 보는 게 아주 타당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청 말고도 정진상 전 실장의 자택에서도 돈을 줬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들어갔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거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근데 그냥 하면은 몇 층 가는지는 정말 안 나오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정진상 실장 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서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도 다 보입니다. 불이 켜집니다. 또 5층까지 갔습니다. 유동규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시장 집에서도 돈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아니 여기는 CCTV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반박 논리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아마 근데 그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이게 엘리베이터를 뭐 5층이다. 이렇게 누르면 이게 몇 층 가는지 알게 될 것 같으니까 계단을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정언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 진술도 상당히 그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이런 이게 진술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저는 CCTV든 아니면 이게 뭐 집이든 사무실이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때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유동규 본부장이 왜 성남시청 2층에 왜 왔을까 명절에 온 거는 분명하잖아요. CCTV가 있든 없든 간에 온 거는 이게 비서실 직원이나 출입국 이게 출입 기록이 있겠죠. 그 부분은 다툼이 없는 걸로. 그거는 뭐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집에도 아마 이게 간 거는 저는 이게 다툼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 이게 거의 입증이 상당히 된 거고요. 우리 판례는요. 지금 이게 피고인이 유동규 씨도 피고인입니다. 예, 맞아요. 이 말은 이게 돈을 주면 처벌됩니다. 예. 근데 자기가 처벌될 걸 굳이 왜 자백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특별하게 그 원한 관계가 있거나 뭔가 이게 무고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기가 처벌을 감수하고 자백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따라서는 지금 이게 유동규 씨가 뭐 정진상 실장하고 무슨 천하의 원수가 지가지고 이게 허위로 이렇게 무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저는 법원에서 상당히 그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아마 이게 그런 특수한 관계가 없다면 유동규 본부장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 계신 네 분의 말을 공통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승훈 변호사님,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중에 뭐 당시 2014년에 14년에 명절 때 찾아갔다, 뒷돈 줬다, 혹은 자택도 갔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동시에 되는 거네요. 그 날짜에 그 장소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계단을 통해서 CCTV를 피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실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갈 뿐만이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갈 때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도 CCTV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숨기는 게 아니라 CCTV를 통과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정진상 씨 측에서 과거에 탄핵을 했던 거고요. 자백의 동기에 대해서 서정 변호사님 말과 달리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이 받아서 자신은 돈을 전달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진상 본부장이 돈을 받은 사람이고 자신은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책이 낮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달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전체가 전달된 건지는 양형에 있어서 많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백의 동기는 사람마다 또는 사실관계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진상 전 시장 측은 CCTV를 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박 논리로 내세우고 있고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가짜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도 성남시청 직원들 거의 다 알고 있다. CCTV 가짜인 거 본인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